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드디어. 부산 고검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에 이창수가 임명됐는데 봐봐요. 여기 윤석열 총장 시절에 근무를 했던 친윤 성남 FC 후원 근무옥 이재명 수사 지휘. 아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수사를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엄청 뭔가 이렇게 맞았는데 송경호를 딱 교체하네요. 어떤 건지 알겠잖아요. 저 이창수 임명하는 거 보면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죠, 저 사람이. 근데 그렇죠. 이 사람과 관련한 사건 어제 나왔었죠. 스토킹 수준의 검사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에요.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굳이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따님의 전 남편 이 사람이 무슨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털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털긴 털 수 있는데 이게 그 전 사위의 엄마 이런 사람들을 털기 시작하는데 그 수준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 먼저 볼까요? 지난 3월 19일부터 29일까지 전주지검 일반 전화와 검사 휴대폰으로 전 사위의 모친에게 총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다. 모친은 모르는 일이며 사정상 전주지검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일방적으로 모친을 만나겠다고 찾아오고 괴롭혔다. 그리고 전 사위의 매형 2명한테도 전화로 수시로 출석을 요구해요. 전 사위의 매형 2명한테도. 와 진짜 이거는 뭐 사돈의 8촌까지 나도 조금 있으면 한 다리만 더 건너면 아는 사이일 거야. 그렇죠. 아니 이거 2다리 3다리 건너면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털면 사실 그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식으로 그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들 터는 거 안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아. 예, 이런 식으로 터는 거 안 된다는 판례가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금융 정보에 관한 판례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이렇게 만나자고 하거나 앞에서 기다리거나 문자, 전화 계속 주고받는 거 이게 스토킹이에요. 아니, 맞아. 나는 이거 대법 같아. 대법 봐봐봐. 검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손님을 가장하여 모친이 운영하는 목욕탕을 이용함. 와 검사 및 수사관이 양산 자택으로 갑자기 방문하여 외출하는 누나에게 쫓아와 엄마가 있는지 묻고 관련 내용을 물어보겠다고 함. 박모 검사가 모친에게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얼굴 뵙고 이야기하고 싶다. 혹시 한번 뵙고 싶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고 찾아왔음. 몸이 편찮다고 볼 수 없다고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다시 찾아오겠다고 함. 박모 검사가 모친에게 6번이나 전화함. 집 앞에 서성이는 사람도 있었고요. 집 앞에 서성이는 게 스토커들의 대표적인 그렇죠. 모습 중에 하나죠. 스토킹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아예 정해져 있어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조 나항에 의하면요. 상대방 등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가서 디올 갖다 주는 게 스토킹이 아니고 이게 그러지. 스토킹이라고요. 그렇죠. 지속성, 예. 괴롭힘. 괴롭히고 정당한 이유도 없고. 그런데다가 목욕탕 아니 뭘 대단한 뭐 로펌을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소도시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와가지고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 이런 말을 하길래 이거 지금 녹취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곤란하다라면서 내뺐다. 검사 휴대폰과 일반 전화로 전 사위의 모친에게 총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함. 사랑해? 뭐 옛날 여자친구한테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아니 그리고 이미 독립해서 나간 아들이 마흔이 넘은 나이인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팔순이 넘은 노모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그런데다가 매형 지금 혼인 관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매형한테 이 정도로 했다고 하면 매형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화했을 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 뭐 대장동 등과 관련한 수사가 우리가 압수수색 막 300몇 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쵸. 있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잘 가던 단골 식당까지 털어버리는 그렇죠. 바람에 노 대통령이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죽어야만 이 사건 끝나겠구나 싶었던 바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그 야수님이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자기가 검찰 조사 받을 때 자기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을 귀찮게 하니까 모두 자기를 고립시키는 방법을 택하더라. 지금 이거 똑같은 겁니다. 야, 여기 지금 어제 그 기자회견에 민주당 당선자들 27명이 결합을 했고요. 오늘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 보면 진짜로 탄핵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창수 임명하는 거 보고 이런 짓을 했던 놈이 이창수야. 중앙지검장 임명을 해서 딱 그러니까요. 진영을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주지검장 이창수 이 짓을 했던 전주지검장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는 이게 지금 우리가 법률수석이라고 불리는 민정수석 지금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뭐 판검사, 변호사 뭐 200명을 뽑는다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본인의 로펌이라고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봐. 나한테 끝까지 줄 서고 충성하면 나 이렇게 올려준다. 다만 송경호는 부산으로 내려보냈다면 이거는 명백한 좌천인 거잖아요. 그러면 송경호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예, 송경호도 저 무슨 그 바닷가에서 걸어오고 막 롯데 야구 보고 그러겠네. 어처구니 없네 진짜. 그리고 윤석열이가 기자회견할 때 주가 조작 수사 할 만큼 했대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 총장이 윤석열이라고 인사권 갖고 있는.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 이런데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이한테 인사권을 사실상 줬던 시기예요. 나중에 이제 추미애 뭐 저기 장관과 충돌하면서는 그거를 안 준 적이 있지만 그랬는데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놓고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다. 총장이 자기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이쯤 되면 뻔뻔한 거죠, 진짜로. 오죽했으면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피꺼솥이라고 얘기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왕따였대요.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를 하려고 하면 저렇게 왕따 시켜버리고 이게 조직 문화에서는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평생 직장이잖아요. 검찰에 한번 들어가면. 근데 본인의 수사를 하려고 하면 모든 거 차단시켜버리고 저 왕따라는 단어를 이성인이 처음 쓴 게 아니라 이문정 검사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자기를 향한 시선. 이게 이성윤처럼 서울지검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다 만들어버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나. 건너의 사람도 책상 3번 꽝꽝꽝 치면서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 와이프 이야기예요.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못하게끔 내놓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이문정 검사가 야 이번에 총선 나갔으면 됐겠지. 네. 아까워요. 박은정이냐 이문정이냐 이럴 수 있었는데 아 김건희 여사 수사요? 검찰이 어떻게 해요? 부부 총장이 동일체인데. 지 남편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보호 받으려고 검사랑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 당시에요.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서 50일 넘게 미해신했던 거 기억들 하시죠? 서면 조사했는데 회신도 안 해줬어요. 저거는 일반인이라면 저게 가능했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계. 자, 그리고 이제 뭐 서면 조사뿐만이 아니라 조직 사건, 뭐 검찰 소환, 불능 이런 것들 전부 다 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영부인이니까. 나 이러려고 내가 내 남편 대통령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 누가 만들어줬다고? 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법사님들, 도사님들 다 같이 합쳐가지고 힘으로 만들었다. 아니 무슨 대통령을 만들어요. 본인이 대통령인지 알던데.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 불응했어. 근데 문재인 정부 때 털 만큼 털었다고. 이야 윤석열 엄청 사악해요. 근데 자꾸 저 말을 저렇게 하니까 언론들이 헤드라인으로 막 써주더라고요. 이미 털었는데 이 정부에 와서 또 그러냐. 근데 언뜻 진짜 모르는 일반인들은 넘어가게끔 그런 헤드라인이 진짜 뭐 넘쳐납니다. 놀라운 새끼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런 짓을 보면 오늘도 민주당에서 기자회견했거든요. 검찰의 조작 사건들 다 특검 대상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서 모든 수사권은 검사들이 다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사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특히 권력과 관계 있는 수사는 모두 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유일한 방법 특검밖에 없는 거죠. 정말 특검이 한 150개 좀 만들어져 가지고 저도 하나만 갔다 오세요. 특검이 한 20개쯤 되면은 뭐 꼬레비에서 할 수도 저도 있어. 하나만. 있잖아. 2,000명 증언 관련한 그럼요. 그거 제가 아주 적격이죠. 그러니까 적임자인데. 특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비대위 꾸렸잖아요. 총선 진지 32일 만에 비대위를 꾸렸는데 거기에 친윤 검사 2명 딱 받고 그중에 이제 저 구색 갖추느라고 저기 저 도봉에 당선된 그 친구 제외하고는 다 친윤이야. 결국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다는 거죠. 오로지 한 사람만을 위한 두 사람쯤 되겠다. 두 사람쯤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거예요. 정말 국민의힘 부끄러워야 됩니다. 얘네들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정당도 그냥 옛날에 통합진보당 하듯이 해산시켜버려야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저기 명단 한번 봐봐요. 정점식이 알잖아. 통영에 저 정점식하고 양문석 박사가 붙었던 바로 그 출신인데 정점식이가 황교안 때 그 공안검사로 유명했던 놈이에요. 지금은 최인준이 돼 있지. 유상범 이런 애들이 지금 성일총 배준영 와 짜증나네. 김용태 제외하고는 다 친윤이에요. 김용태는 원래 천하용인 이번에 포천 가평에 당선된 사람인데 그러네. 예, 네. 거기에 한 명 이제 들어갔을 뿐이고 나머지는 누가 보면은 저렇게 딱 보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이긴 줄 알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반성이라도 하는 척 할 뻔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소멸하는 거죠 뭐. 이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낙선자들이나 지금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27명? 아니 그래도 낙선은 한 150명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네. 간에 지금 표 갖고 있는 사람 중에 27명 정도는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냥 막가파들이에요. 막가파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윤석열과 선을 긋겠다. 선을 그어서 뭔가 달라지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달리 말하면 윤석열 지키겠다고 지금 진영 짠 거야. 자기들끼리.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비대위가 뭐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가 아니라 관리형이란 말은 윤석열을 지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정권임을 그냥 그대로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흡입용 비대위. 그러면서 왜 그저 민정수석도 보면 쉽게 표현하면 왕수석이죠. 왕수석. 윤석열보다 선배야.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검찰 장악하고 뭐 다 장악하겠다 이 의도를 드러낸 거잖아요. 지키겠다라고 자기들끼리 스크럼 짠 거야. 근데 국민의힘의 하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거 따라주겠습니까? 이 사람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도 국민 여론조사 한 70%좀 나오는데 윤석열이 하는 짓에 싫어하는 게 한 70%좀 나오는데 더 열받는 거 하나 더 있어. 진짜 막가파들이에요. 입틀막 했던 경호처 차장. 야, 이 사람을 병무청장으로 임명을 합니까? 와 진짜 저는 이 정부는 충성하면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맛에 입틀막 하는 거죠. 이 맛에 그렇죠. 자기네들이 온 언론과 국민들의 비난을 부딪히고도 수차례 입틀막을 하는 거는 입틀막 하고 나서 언론에 시끄러울 때 윤석열이 불러서 그랬겠죠. 아니 이 정도도 못하면 누가 경호처 하나? 잘했어. 다음번 또 그래. 내가 뒤는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틀림없이. 저 사람이 옆모습으로 봤을 때에도 이미 저 얼굴에서 느껴지는 뭐라고 하죠? 권위주의죠. 권위적인 모습이 권위도 있었어요. 있고 저런 걸 꼴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네 입을 막아버리겠다. 그게 정말 표정에서 다 느껴졌었는데 앞에서 보니까 대통령 경호처 차장 해가지고 앞에서 보니까 뭐 그냥 할아버지인데 김종철이. 지금 이제 병무청으로 영전된 거잖아요. 승진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창수는 전주지검장 이창수는 말 잘 듣고 이렇게까지 했어? 아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해왔네. 중앙지검장 딱 보내고 이렇게 다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은 다 영전시켜주는 거죠. 저런 놈들이 기회주의자죠. 사실은. 지금 병무청장으로 보냈잖아요. 저런 기회주의자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를 망치고 있는 거 사실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경호를 저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결국 위하는 척하지만 저런 자들이 대통령 보란 듯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윤석열이가 얘가 생각이 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 그게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충성하네? 그래 병무청장으로 내가 승진시켜줄게. 이런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런 애들이 무슨 경호처 차장 저런 애들이 국가 어떤 권위랄까 국가의 공권력을 갖고 저렇게 함부로 대들지만 길거리 나가면 저런 애들은 내가 봤을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도망갈 놈들이야. 어떻게 국민 입을 저렇게 틀어막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또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꼭 또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주 소녀처럼 쳤을까요? 이래 이씨. 나는 그래서 그런 거죠. 정치라는 게 이런 방향성 잘못됐구나라고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답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끌어내려야죠. 예, 계약을 파기해야죠 이제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노골적으로 얘기 한번 해봅시다. 탄핵이 불법입니까? 법에 아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임기제이긴 한데 열받게 왜 그 윤석열이는 임기제 총장이라고 그래서 안 끌어내렸는데 대선 출마하느라고 중간에 몇 개월 안 남겨놓고 사퇴하기는 했지. 근데 지금 그런 거예요. 요 임기제라고 하는 대통령도 너무 잘못하면 이거 국가의 전망이 위태롭다 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탄핵을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주말에 제가 외국인들을 좀 만났는데 거기서 우리는 지금 두 번째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프랑스 애들이었는데 걔들 뭐라 그러냐면 탄핵이라는 게 가능해? 우리는 한 번 되면 5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있었던 나라인데 아직 우리를 이제는 못 쫓아오네. 아니 걔네들은요. 그래도 멀쩡한 애들이 앉아 있잖아. 아니 뭐 지금 상황은 마크롱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3대 7이에요. 지지율은 비슷할지 몰라도 마크롱이 입틀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크롱이 해산 보고 소주 생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완전히 달라요. 정답. 지지율이 높고 낮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어떤 정치인 한 명이 극단적인 지지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특히나 정치가 양 당사자들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사회에서 이 정도 지지율이 낮기도 어려워요. 마크롱 지지율 낮은 건 그 정책 때문인데요. 마크롱의 사랑하는 연상의 부인이 주가 조작하거나 명품백 받지는 않잖아. 그렇죠. 완전 다르죠. 성격 자체가 달라요. 마크롱이 개입해가지고 이런 일로 수사를 하면 그렇죠. 그런 짓 안 하잖아. 근데 진짜 열받네. 자, 다 맞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현진님 고맙습니다. 조조율 ENT님 감사하고요. 조조율 ENT님 사촌의 8촌까지 털다 보면 온 국민이 수사 대상 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보면요. 아마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저는 아주 노골적으로 탄핵이란 말이 이제 공론화 될 거예요. 완전히 공론화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야기 이따가 또 따로 하겠습니다.